네, 국내 슈체크는 함께하겠습니다.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관련 소식을 좀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이슈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. 네. 자,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면세점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권충현 과장이 오늘 면세점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어제 우리가 얘기를 했던 화장품주 이런 부분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. 네. 사실 워낙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더욱더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국내 화장품 업계에 대해서 어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. 그와 관련돼서 또 판매 루트 하면은 이제 바로 이 면세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면세점에 대한 어떤 사업 전망. 상당히 밝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새로 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대기업 면세점 전쟁이 좀 시작됐구나라고 좀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큰 두 종목이 좀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. 일단은 전쟁에 좀 뛰어든 대기업들을 보면요, 신세계, 롯데, 현대산업개발, 호텔신라, 한화갤러리아, 현대백화점 너나 할 거 없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은 화장품주를 보시면은 면세점 사업의 중요성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화장품주들 대충 보면은 매출이 한 40에서 50%까지 면세점 향이 굉장히 좀 늘어난 모습들을 요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기업에서는 놓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전일 현대산업하고요, 호텔신라와 좀 콜라보레이션을 했죠. 조인벤처를 만들면서요, HDC 신라 면세점이라는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.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신의 한 수가 아니었는가, 저가의 동침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단 내용을 좀 보면요, 50대 50으로 좀 지분이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은 현대 용산 아이파크몰에 약 한 4,000평 규모의 부지를 좀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호텔신라가 갖고 있는 장충동 지역보다 굉장히 좀 훨씬 더 넓고요. 자리도 좋고 또 기차역에 있고요. 지하철역도 있고 주차 공간 또한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핫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경쟁자들보다는 HDC 신라 면세점이 신규 특허에 굉장히 좀 1순위가 아니겠는가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좀 보면은 하나갤러리아라든지 현대백화점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요. 반대로 현대산업이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 상한까지 좀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바로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. 예. 일단은 좀 핫한 이유가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신의 한 수였다. 저거에 이렇게 손을 잡고 왜냐하면 뿌리칠 수 없는 정말 매력적인 그런 조건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예. 이제 5, 6월에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두 분은 신의 면세점을 어떻게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글쎄요, 공항 가야 남자들은 솔직히 그렇거든요. 미리 며칠 전부터 쇼핑을 하고 좀 이러긴 좀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항 가서 선물을 살 거나 아니면 이런 게 있으면 사갖고 이제 나가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여자분들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. 맞습니다. 공항에 미리 가는 것도 참 일이어서 시내 미리 나가서 미리 구입을 해놓고 공항에서는 수령만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. 네.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진짜 여자들에게도 귀 쫑긋할 만한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앞으로 거의 채택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? 시장 예상을 좀 어떻게 해볼까요?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더군다나 대기업들이 껴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또 이슈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는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그래도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6월 초에 일단은 전부 이제 서류를 제출할 것 같고요. 한 8월 정도가 돼야 누가 할지 대충 윤곽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공사하는 시간까지 해서 한 내년 상반기는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지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주가라는 게 한 6개월 정도라든지 7개월 정도 좀 먼저 땡겨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신라호텔 장충동 면세점의 경우는 좀 예상외로 굉장히 매출이 높았더라고요. 저는 이쪽은 생각을 안 해보고 있었는데 네. 평당 한 1.2억의 매출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은 이번에 현대 아이파크몰에 들어가는 4,000평 규모 같은 경우 한 5천억 수준까지는 최소 가능할 것 같다. 일단은 지리적이나 위치적인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1조에서 1.5조까지도 좀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영업이익률은 어차피 호텔신라에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 10% 이상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좀 놓칠 수 없는 사업이다. 대기업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그래요. 면세점 같은 경우는
보면은 지금 쭉 시내 면세점들을 보면은 반드시 이제 호텔 옆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도 이제 소공동에 롯데 호텔 바로 옆에 있고, 신라 면세점도 이제 신라 호텔 바로 옆에 있고, 또 보니까 AK몰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동에 인터컨티넨탈 호텔 바로 옆에 있고, 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용산도 이제 지금 뭐 대규모 호텔들이 지금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주 입지적인 조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자, 그렇다면은 이제 각각의 좀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가 어제 이제 뭐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매력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예, 일단 뭐 현대산업부터 좀 보겠습니다. 일단은 뭐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분양시장 호조로 인해서 건설주가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 한 50%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일단은 문제는 컨센서스 대비 한 PER 밸류가 22배까지 벌써 좀 올라가 있고요. PBR 같은 경우는 1.8배 수준으로 좀 건설 업종 대비 굉장히 좀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. 좀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8배에서 20배 이하로 받고 있고, PBR 같은 경우는 한 1.1배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. 면세점 입찰 기대감 상승으로 이제 뭐 프리미엄 정도는 합리화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다만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주가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다만 뭐 하락 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. 뭐 하락 시에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호텔 신라가 궁금증이 상당합니다. 어제 14% 급등 양상 이어지면서 정말 오랜만에 주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11만 3천 원, 11만 원을 오랜만에 정말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었는데, 주가 선 반영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뚜껑은 열려봐야 알겠지만요. 앞으로의 상승률이 어떨까요? 예, 일단은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계속 추천주로 나왔지만 큰 폭의 주가 상승은 좀 없었습니다. 그 이유는 뭐 창의공항이라든지 뭐 이런 시내 면세점 때문에 아무래도 좀 눌려 있었다. 오히려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또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좀 독점 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권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런 뭐 신의 한 수가 나오면서 좀 굉장히 오히려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한 4조 한 3천억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상한가 이후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. 다만 뭐 올해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좀 많은 리포트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창의공항의 적자폭도 줄어들 것으로 좀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PR 밸류는 한 22배 수준으로 올해 컨센서스 대비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신규 면세점을 만약에 출점한다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PR 밸류를 한 30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. 신규 면세점에서 한 500억 수준의 이익이 좀 합산이 되고요. 싱가포르 쪽에서 좀 플러스로 돌아서준다면 내년부터는 한 3천억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,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퍼밸류가 한 15배도 될 수 있다. 물론 내년 기준이지만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까지는 충분히 장기 투자도 가능한 종목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좀 결론을 내리자면은, 글쎄요, 지금 현대산업과 호텔 신라, 지금 우리 권충영 과장의 얘기를 들어봐서는 호텔 신라 쪽이 조금 더 좀 어떤 주가적인 좀 매력을 더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좀 어떻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뭐 현대산업보다는 호텔 신라 쪽이 메리트가 더 큰 좀 사업권이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뭐 5천억에서 1조 매출이고, 그리고 뭐 한 100억에서 한 1,000억 정도의 이익을 50%씩 나눠 갖는다고 봤을 때 호텔 신라 쪽에 조금 더 큰 메리트가 있게 좀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16년도 방금 전에도 매출을 좀 말씀드렸지만 한 3천억 이익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내년에는 주가 뭐 더블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요. 또 추가적으로 화장품 시장에는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아니겠는가. 추가적인 이 영업 루트가 좀 생긴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이런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중국인 고객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현재 시내 면세가 있는 뭐 명동이라던가 종로 쪽 살펴본다면 정말 중국인 관광객들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거든요. 맞아요. 국내 최대 부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여유로운 쇼핑을 또 즐길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입지 조건 좋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기업들의 이 뿌리칠 수 없는 매력에 있어서 어느 누가 마지막에 승리자로서 웃을 수 있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, 그 전에 좀 투자 매력도를 찾아보게 된다면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또 호텔 신라 쪽으로 성장성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. 한양증권 권충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